여태껏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염치를 모르는 신우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소위들 말하는 시월들을 두고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염치 없는 신우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있었으니 말입니다. 남편과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만난 만큼 제 배우자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잘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긴 연애 중에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다른 면모를 하나둘씩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알고 있던 남편이 지금의 남편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결혼 전, 그러니까 연애를 할 당시에는 평범하고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조건, 이런 거 따지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잘났네, 누가 결혼 잘하는 거네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좋은 사람이란 말처럼 연애하는 동안에는 큰 의견 다툼도 없었고 다툰 적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 생각해요. 남편도 저랑 비슷한 이유였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청혼 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서로 돈을 얼마나 모아놓았는지에 대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비슷했던 것처럼 어느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았네 소리 나올 것도 없이 비슷한 액수였지요. 굳이 따진다면 제가 300~400만 원 정도 더 많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다 보니 군대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저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저보다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남자니까 결혼할 때 나보다 더 뭐라도 해와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라고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 더치페이를 하기는 했지만 남편 쪽에서 좀 더 지출을 했었고, 그렇게 남들과 같은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 생각했었지요. 밥값이다, 데이트 비용이다, 선물이다 뭐다 해서 저보다 좀 더 쓴 게 있었으니 모자란 돈이 3천, 4천 정도였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제가 300~400만 원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한다던가 유세를 부린다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좀 더 적다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나 봐요.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왔으니 말이지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액수차가 큰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 귀에는 들어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시작부터 본식 날까지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결혼식장에 신부 입장하는 그 순간까지 둘이 만나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해 칼같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연애하던 시기에는 더치페이를 하긴 했지만 조금이나마 더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서운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칼 같은 계산이 이따금씩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밥 먹다가도 제가 사이다 하나라도 시키면 계산할 때가 돼서 먹은 건 정확히 절반을 계산하더라도 제가 시킨 음료수에 대한 부분은 칼같이 제가 계산을 하게 했어요. 너 때문에 돈이 더 나왔으니 음료수 값은 너가 내라, 이런 식이었지요. 그러다가는 언젠가부터 남편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메뉴에서 가장 싼 음식을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으면 식사는 집 근처에서 국수 같은 걸로 간단하게 때우려 들질 않나. 나중에 가서는 집에서 밥 먹고 나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데이트하는 동안도 원래 돈을 펑펑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둘이 식사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냐고 한번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게 자격지심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결혼할 때 저보다 돈을 덜 가지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라는 대답만 계속했지요. 막상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가 괜히 찔려서 그러는 게 자격지심 아니겠나요? 전후 사정을 알고 나니 한편으론 이해가 가면서도 결혼까지 몇 개월이나 더 남아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한다는 게 속상했지요.
외식이야. 결혼하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남편의 입장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아끼는 거 길어봐야 몇 달일 테고 말 맞다나 남편이 저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게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오는 돈과 최대한 같은 액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니. 한편으로는 방법이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생활력이 강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달리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커플들이 많이 싸운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 딱히 신경 곤두세울 일도 없었기도 했고, 결혼을 결정한 직후다 보니 따지고 보면 연애하던 기간, 아니 결혼한 기간까지 통틀어서도 남편이 가장 좋게 보일 시기이기도 했었으니 이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거였지요. 막상 그렇게 먹을 돈 아껴서 가져온 게 100만 원 남짓한 돈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좋은 점만 보려고 그냥 넘어갔던 제가 무색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랬던 남편이 180도 돌변하더군요. 연애하면서도 몰랐던 모습이었는데 사실 남편은 엄청 통이 크고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도 저보다 돈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돈을 펑펑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특히 결혼 직전에 먹을 돈 아껴가며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통이 그 정도로 큰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어떻게 쓰던지 제가 관여할 것도 없고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남편의 지출 중 대부분이 남편의 가족, 특히나 신우를 위해 쓰는 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보다 경력이 길었던 만큼 월급도 조금 더 많았던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허리띠 졸라매가며 돈을 모으고 하던 사람도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면서 살아왔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 모아놓은 돈보다 조금 더 모았던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신우에게 돈을 퍼다 날르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신우 또한 연애하는 동안 결혼 준비할 때 한두 번 만난 게 전부였고 남편이 저한테 따로 언급조차 했던 적이 없어서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손아래 신우였다면 차라리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 위, 그리고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았으니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직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신우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미 저랑 연애를 하기 전부터 남편이 신우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더라고요. 전부를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대출이자 정도를 보태주고 있었던 거예요. 듣자 하니 신우가 예전부터 일저일 벌려놓은 건 많은데 하나같이 다 망해가지고 빚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이것저것 차렸던 사실을 신우가 심해부도 모르게 했다가 딱 걸렸나 보더라고요. 정신 빠진 여편네 이혼하네 어쩌네 하면서 엄청 일이 크게 번졌는데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은 한 푼도 건들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상환하는 걸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시조카들이 있으니 심해부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신우가 당장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대출금을 스스로 갚아내기엔 그 액수가 너무 컸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언젠가부터 그 대출이자 갚는 걸 도와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 상황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그 사실이 썩 유쾌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이제 당신도 가정이 생겼는데 이제 신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그만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며 그깟 몇십만 원 때문에 시조카드를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한 소리를 들었네요.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생활비도 똑같이 줄 테고 내가 쓸 돈 아껴다가 누나한테 주는 거니 제가 신경 쓸 거 없다고 딱 잡아떼는데, 그 상황에 저도 그럼 생활비만큼은 절대 손 떼지 말라, 그 이야기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에게 들어가는 돈 외에는 연애할 때도 사이가 워낙 좋았던 남편과 저였기에 결혼 생활을 이어옴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랑비에 옷이 홀랑 젖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기만 하면 됐지 하면서 이 현실을 외면하려고만 했었네요. 이 작은 사건이 눈덩이 구르듯 커지게 된 건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나마 신우가 직장을 구해서 그 돈으로 대출원금을 갚고 모자란 건 남편이 내주고 시어머니가 내주고 하는 시기였는데 신우가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신우가 대단한 스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젠 나이도 나이다 보니 다시 취직하는 게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마침 친정아버지 건강 문제로 친정어머니랑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에 한동안 출근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 비우고 계신 동안 대신 일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신우가 친정아버지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해오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신우라는 관계도 관계인데다 제가 신우라는 사람을 썩 좋게 보고 있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겠다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남편이 몸이 달아서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사위가 통사정을 해오며 간곡하게 부탁해오니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어차피 친정아버지가 건강 회복하면 없어질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였던 자리다 보니 결국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우려와는 다르게 친정어머니는 신우가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한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불 앞에서 일하는 거 싫을 텐데 군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우를 잘못 생각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신우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우를 좋게 볼 사람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우하고는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내내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고요. 어쨌든 우려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을 한다니 저도 한편으로는 안심이었어요. 신우도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친정어머니 가게에서 일할 걸 그랬다면서 적성에도 맞고 월급도 더 받으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라는 특성상 친정어머니도 생각보다 인건비에 조금 더 쳐주던 게 있던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어머니 말에 의하면 신우가 아버지 빈자리를 아주 제대로 채워주고 있다고 하시고 얼마 더 주는 돈이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하니 아깝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던 신우가 그런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일 잘하고 있던 신우가 난데없이 오늘부로 그만하겠다 가게를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모님 식당 근처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렸거든요. 간판에 상호명까지 비슷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애초에 신우가 주방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따로 있던 거였어요. 친정부모님 메뉴 비법을 알아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특성도 있고 워낙 열심히 한 데다가 일하는 동안 친정어머니한테 신뢰도 많이 쌓아놨던지라 친정어머니가 육수랑 양념장 만드는 법을 신우한테 알려줬나 봐요. 가게 비법인데 그걸 뭐 맘대로 알려주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신우가 일하면서 언젠가 자기 가게를 갖고 싶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기도 했고 친정어머니 또한 비법이라고 꽁꽁 숨길 게 아니고 아버지 건강이 나아지면서 다시 가게에 나오실 수 있게 되시면 열심히 한 신우를 위해 기꺼이 알려줄 용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친정어머니가 상심이 많이 크셨지요. 가만히 있어도 알려줄 비법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길 건너에 가게를 열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처음엔 신우가 가게를 열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이호점을 대도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내냐는 말을 해줘서 신우네 가게가 오픈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신우가 용서가 안 되는데 글쎄 오는 손님들마다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 가게는 곧 문을 닫을 계획이니 앞으로 여기로 오시면 된다는 있지도 않은 소리라든지 친정부모님 가게가 오래된 가게라 그런지 주방 위생 상태도 엉망이다 하는 험담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는 대로 짓거렸나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우한테 쳐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겠다 싶어서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한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거냐 따지니 남편이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당장 저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일 텐데 저한테 변명조차 하지 않고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만 쏟아내더군요. 네가 진짜 딸이면 장인 장모 설득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 문 닫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란 말을 하더군요. 장인 장모 노후도 다 돼 있는데 벌만큼 번 거 아니냐? 장인이 저렇게 건강 안 좋아져서 가게도 못 나오는데 그 돈 더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꾸역꾸역 가게를 돌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그렇게 두는 것도 자식된 입장에서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신우가 뒤통수 친 것처럼 느껴질 테고 기분 나쁘고 할 테지만 나중 가서는 장인 장모도 저도 다 신우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남편은 이미 신우의 꿍꿍이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게 용서가 되질 않았는데 남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 가게 차리는 돈
거기에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아놓은 돈도 시부모 은퇴 자금도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두 발 벗고 나서서 친정부모님이 이참에 가게 문 닫게 설득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같은 음식 파는데 괜히 두 집이 있으면 수입이 반밖에 되지 않겠느냐며 빨리 우리도 투자금 회수하고 그러려면 제가 하루라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연애하는 동안에 보여준 계산 확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가족들 잘 되기 위해서라면 처가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남편 돈이 얼마나 들어갔던 간에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 벌어온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으니 그냥 이대로 갈라서 버리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도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저보고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다고. 시설도 훨씬 좋고 깔끔한 신우가게가 바로 길 건너에서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더 잘 되겠냐면서 말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신우빚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을 걸 아는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그 액수가 몇십만 원에 불과하고 생활비 제대로 주고 각자 번 돈 알아서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겠냐며 넘어갈 게 아니고 말이죠. 현재는 숙려기간 중이고 친정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신 게 아니라 주말에는 제가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고 영업시간도 줄어드는 상태예요. 신우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듯 싶고 그만큼 저희 부모님 가게는 손님이 줄었지요. 친정어머니는 손님이 많이 줄었으니 회사 일 때문에도 힘들 텐데 제가 굳이 와서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후회가 남는 결혼 생활도 생활이지만 어떻게든 저 인간만도 못한 자식들한테 한 방 먹여주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1년 반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친정부모님 비법 빼돌려서 길 건너에 가게 차린 사연 보냈던 쓰니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게 손님도 줄어들어 혼자서도 운영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언젠가부터 주말에 도와드리러 가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한테 복수하는 상상도 하긴 했는데 워낙 제3도 바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친정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주말에 나오던 거 다시 나와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상할까봐 친정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퇴근하고 가게에 들렀었어요. 얼마 전까지 텅텅 비어버린 가게였던 모습이 무색하게 예전만큼, 아니 예전보다 더 바쁜 것처럼 가게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사 끝나고 나서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니 왜 그렇게 된 건지 딱 알겠더군요. 친정부모님 가게가 뭐 방송에 소개되고 타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먹고 하는 그런 대박집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어딜 가나 있을 법한 오래된 맛집이었지요. 일단 매번 오시는 손님들은 친정부모님 손맛도 손맛이지만 가게에서 느껴지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혼의 가게는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음식 비법도 비법이지만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장사하는 비법도 있었을 텐데 신혼은 음식 비법만 훔쳐가고 영업하는 비법은 훔쳐가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 단골 손님들이 돌아오면서 신우가 곧 닫을 가게다, 위생 상태가 더러운 가게다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비법을 훔쳐다가 길 건너에 가게를 차린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지요. 거기에 그 소문이 소문을 타고 온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 신우의 막장짓거리가 오히려 홍보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신우가 비법을 훔쳐다가 가게를 차릴 정도냐, 이런 식으로 아예 친정부모님 가게를 와보지 않은 손님들의 호기심까지 자극해버린 거였지요. 아무튼 그 소문 덕분에 신우네 가게도 잠시나마 인산인해를 이루긴 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은 많은데 친정부모님 가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신우네 가게로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손님들이 신우네 가게만 다녀간 게 아니라 나름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가려보겠다며 결국엔 2군데를 다 오며 가며 하다 그 수많은 손님 중 대부분이 신우네 가게가 아니라 친정부모님 가게를 선택하기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다 또 그게 입소문을 타고 그래서
신우가 비법 훔쳐 가게 차린 파렴치한 행동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대박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네 손님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마저 다 빼앗겨버린 신우네 가게는 점점 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얼마 전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된 이유도 오늘이 신우네 가게가 망해 없어진 날이기도 하거든요. 남편 돈에 시부모 은퇴 자금에 신우도 빚이 있는 가운데 추가로 더 빚을 내서 가게를 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금 회수는커녕 자기들 욕심에 제풀에 망해버린 꼴을 보니 속이 참 후련하네요. 이젠 자기 가족들 빚이 더 늘어났을 텐데 갚아줘야 할 가족들 빚이 더 많아진 남편이 배 아파 뒤집어지는 꼴을 생각하니 당분간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두 다리 뻗고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로 나이 31에 결혼한 지 3년 차를 맞는 여자입니다. 테이블 10개짜리 작은 식당 하나를 하고 있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남편 가게가 갑자기 바빠진 와중에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 일손이 딸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을 생각하면 제가 남편 가게에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 가게에서 나갈 인건비를 제가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월급이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언젠가는 육아를 이유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가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게가 바쁜 만큼 회전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게 바로 가게 평판과 이어질 테고 평판이 나빠져 손님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상을 견인해오지 못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잠깐이나마 서빙 알바를 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을 했던 적이 있던지라 금방 가게 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쯤부터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면서 주방도 도와주고 가게 일도 봐줄 수 있는 제가 2사람, 3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절약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더 이득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게 결국 제 몸 하나 갈아 넣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많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편 가게를 도와주면서 평판도 훨씬 좋아지고 식당은 점점 더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식당, 특히 배달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 나날이 오르던 매상은 점점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배달 주문 덕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불경기가 길어지다 보니 배달비 부담 때문인지 물가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달 주문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료비들이나 가스비 같은 게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원가는 오르지 매출은 줄어들지 점점 남편과 저 2사람 인건비도 못 건질 때가 많아졌어요. 가게 일 도와준다고 자녀 계획도 조금 밀어놓은 상황이었는데 가게 장사가 안 되는데 2사람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남편 가게가 어떻게 되던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경력이나 지킬 걸 하는 후회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원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서로 날 세우고 그러는 게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쯤부터는 남편도 바쁜 시간에만 직원 1명 두고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가게를 나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거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제 경력이면 금방 관련 업종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력 단절이 있었기도 하고 업계가 워낙에 트렌드에 민감한 쪽이다 보니 장기간 경력 없이 업계를 떠나 있는 제가 취직하는 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제가 회사 다니던 당시에 아름아름 친하게 지내던 인맥들 덕분에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감을 받아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수입만 따지고 본다면 회사 다니며 월급 받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지만 남편 가게에서 신경 날카롭게 곤두세우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새 직원을 구해 나가는 인건비보다 제가 버는 게 더 많았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기 때문에 경력도 끊고 고생한 저에게 미안했는지 제가 가게를 떠나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벌던 것과 비교해보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시댁에서 시작하듯이 저 또한 다를 게 없었어요. 남편이로 2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지요. 사실 결혼 후에는 가게 일 돕는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시댁과는 거의 마주치거나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식당 특성상 주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명절 때도 배달 주문 같은 거 생각해서 가게를 늘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떠나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게를 지켜야 했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가게를 나오고 재택근무를 시작하기까지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제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편 가게 일을 돕겠다 결정했을 때는 현모양처가 따로 없다 하시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힘들게 가게 지키며 돈을 벌어오는데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만 있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실상은 그게 아니고 저도 그때 일자리 구한다고 마음고생하면서 쉴 틈 없이 회사 알아보고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제게 눈치를 주는 상황인데 신우랑 무슨 갈등이 있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신우네도 딱히 형편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신우네 또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육아도 중요하지만 형편상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관둘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 가게 일을 돕고 있을 때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제가 취직을 준비하기 시작한 때를 기점으로 저한테도 신우네를 본받아서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던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 덕분에 미뤄지게 되었지만 저 또한 딩크로 살 계획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유일한 밥벌이 수단인 남편의 가게가 저런 상황에 무턱대고 아이를 가지는 건 딱히 좋은 계획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본의 아니게 3년 긴 시간을 미루게 된 거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불경기도 언젠간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남편 가게가 잘 되던 시기에는 2사람 인건비 이상은 벌던 곳이었으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나서 준비해도 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아이를 가지라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출산을 할 때쯤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막 시작했던 차였거든요. 그때 슬그머니 진짜 이유를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이유는 딱 하나로 정리가 되었어요. 신우가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신우 아이를 제가 돌봐줬으면 했으면 싶었던 거였죠. 제가 그걸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너도 앞으로 애엄마가 되지 않겠냐며 미리 연습해본다 생각하고 애를 대신 키워보라 하더라고요. 시기상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라고 노래를 불렀던 걸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당연히 아이를 돌봐야 했으니 신우 아이까지 저한테 맡기려는 심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때 막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던 차였기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 전에 약속한 건 양가 부모님께 작게나마 생활비를 드리기로 한 거였는데 벌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그 돈을 줄이거나 따로 안 드렸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우 아이를 봐줘야 한다면 앞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신우 애 키우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그게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완벽히 정리가 된 거라 생각했는데 6개월쯤 지난 뒤에 신우가 저한테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교류도 거의 없이 지내던 신우였는데 기니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그게 좋은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신우가 꺼낸 이야기는 결국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나마 6개월간은 출산휴가를 내서 신우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었나 봐요.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고 신우 책상을 뺀다니 어쩐다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심해부 외벌이로는 육아까지 턱도 없다고 자기가 꼭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했기도 하고 저 또한 다른 이유지만 경력이 단절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는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기도 했고 더군다나 남편 가게 매출이 당장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이었는데 저 역시 일감이 썩 많이 들어오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저대로 신우 아이 돌봐주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찾고 신우는 신우대로 아이 걱정은 내려놓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야말로 일석이조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저도 할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닌지라 신우한테 일단 어린이집을 보내놓으면 제가 하원까지 시켜주고 심해부나 신우 퇴근할 때까지는 봐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도 제가 아이를 케어해준다는 말에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요. 남편은 저도 일을 하는데 애까지 돌보려면 힘들지 않겠나 걱정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더 벌어오려는 저를 두고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에 일단 등원시키면 4시에 끝나 하원을 시킬 수 있고 신우나 심해부 둘 중에 한 명이 퇴근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오후 7시 전후였어요. 대략 3시간 정도만 봐주면 되는 거니 하루에 3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고 저도 제가 하는 일 외로 조금 더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 하겠다 했지만 더 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우집이나 시댁이나 거리가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나니 신우가 처음에 말한 것과는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에 미운털이 박힌 것 같으니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을 해야겠다며 혹시 저한테 아이 등원까지 시켜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해왔어요. 저도 집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건 좀 힘들겠다 했더니 어차피 재택근무인데 어디서 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며 출근하는 셈 치고 조금 일찍 와서 아이 등원시켜주고 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면 사실 웬만한 업무는 다 볼 수 있던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점심 식사가 걱정이긴 했는데 신우가 그래도 신경 써준다고 냉장고에 시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도 꽉꽉 채워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처음 몇 주 만이 전부였어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점점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신우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싶었어요. 아이 등원시켜주고 일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부엌에 가보니까 전날 신우네가 먹은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릇 몇 개뿐이지 뭐가 엄청 많았던 건 아니라서 제가 먹은 거 치우는 김에 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똑같이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그냥 제가 먹은 것만 치우고 말았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갔는데 전날 낮에 봤던 설거지거리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전날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가 추가가 돼서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은 식사를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나 전날 저녁 식사 설거지거리가 추가돼서 3일치가 쌓여있는 거예요. 회사 일이 암만 힘들다고 해도 그때쯤부터는 조금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설마 누나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저를 시켜먹으려 그런 건 아닐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자기가 가게에서 다음날 먹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올 테니 괜히 밥 얻어먹었다는 생각에 설거지 같은 거 해주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엄연히 애 돌보는 거 해주기로 간 거지 집안일 해주러 가는 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들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어요. 설거지 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쌓여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쌓아놓으면 자기들 밥 먹을 그릇이 없을까봐 그랬는지 그 다음날에는 설거지가 싹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와중에도 여전히 설거지 거리가 며칠 내내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치워지고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걸 몇 번 보니까 그냥 신우가 살림하는 스타일이 저렇구나 하고 말았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신우가 저보고 하라고 쌓아놓았던 게 맞기는 했네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7시 전으로 둘 중에 한 명이 퇴근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8시가 다 돼가는데도 두 사람 다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라 저도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언제쯤 들어오냐 전화를 했는데 신우도 심해부도 전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애를 혼자 두고 저 혼자 집에 가버릴 수도 없어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두 사람 다 연락이 통되질 않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두 사람이 연락도 없이 늦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회사 일 해본 사람이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냐며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된 건데 걱정도 안 되시냐 했더니 일이 바쁘면 전화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시는데 제가 회사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암만 바빠도 전화 못 받을 정도로 바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설령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맡겨놨는데 제가 설마 애를 두고 집에 돌아가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돼서라도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 전화 한 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 남편까지 가게 문 닫고 같이 신우 집에서 시조카 봐주며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인데 신우네 안방문 열고 들어가기도 뭐해서 결국 소파에서 남편하고 번갈아가며 남편이 집에서 가져온 담요 하나 덮고 쪽잠 자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신우네 부부가 집에 돌아온 건 다음날 점심때나 되어서였습니다. 어디서 뭘 했냐 하니 아이 태어나고 두 사람이 오롯이 보낼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침 당근에 호캉스 예약해둔 걸 못 가게 된 사람이 싸게 매물을 올려놔서 그걸 사가지고 둘이서 하루 푹 쉬다 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요. 고작 둘이 호캉스 즐기겠다고 해도 내팽개쳐두고 전화도 없었던 거냐 따지니 저한테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기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는 연락을 해서 제가 신우를 찾아도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 별 걱정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왜 그랬던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쯤부터는 저도 더 이상 좋은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저도 불편한 거 참고 신우내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더는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캉스까지 즐길 여유면 이제 회사에서도 눈치 볼 일도 따로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 하원시켜주고 두 사람 퇴근할 때까지 아이 돌봐주는 것까지만 하겠다 했어요. 신우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냐 따지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지만 아무래도 지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딱히 다른 말은 못하더군요. 아무튼 여차저차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15만 원씩 하고 신우 때문에 밤새야 했던 하루를 추가해서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설거지나 호캉스 등등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50만 원, 사실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는 신우 연락을 받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질 않더라고요. 통장에 신우가 돈을 보내긴 했는데 들어온 액수가 받아야 할 돈의 반절인 25만 원 받게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신우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25만 원은 뭐 현금으로 주시려고 그런 거냐 물으니 신우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루 꼴랑 3시간 봐주고 그 큰 돈을 받아가냐고 성질을 부리면서 자기들도 저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건데 아이 어린이집을 보낼 필요가 애시당초 왜 있냐는 겁니다. 말인즉슨 어린이집은 순전히 저 때문에 보내는 거고 어린이집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건 알고나 있냐고 따져묻더군요. 어린이집 비용 120에 저한테 50만 원까지 주면 자기들도 남는 게 없다는 소리지요.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저한테 시간당 10,000원씩 준다 치고 계산해보라고 했어요. 하루 10시간이면 10만 원이고 주당으로 따지면 50씩이다. 한 달이면 최소 200만 원씩 나가는 걸 모르겠느냐 따졌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보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애초에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서로 돕자고 있는 게 가족인데 저한테는 가족이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애 좀 그냥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먼저 돈을 밝히고 드니 자기도 똑같이 나온 거라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지는 제가 괘씸해서 자기도 뺄 거 빼고 주는 거라고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그동안 제가 신우집에서 일을 했으니 공간 사용료부터 해서 저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값에 전기세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하대요. 그때 설거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밥은 공짜로 얻어먹어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저보고 사람이 참 못 배웠다고 드는데,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싶었지요. 애 키우는 거 연습시켜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자기들이 저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라다는 소리를 하는데,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면 신우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 저도 제 시간 투자해서 애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신우 계산대로라면 한 달에 꼴랑 20만 원 더 벌자고 이러고 있을 이유도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인형 누나를 붙여도 이것보단 더 벌겠다 싶어서 그냥 신우한테 애 봐주는 건 오늘로 끝이다 선언하고 신우집 나와버렸네요.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신우네는 결국 난리가 났어요. 어린이집이야 계속 보낸다고 쳐도 4시에는 하원을 시켜줘야 하니 중간에 신우가 일찍 퇴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연습하는 셈 치고 공짜로 신우 애를 키워달라는 시어머니였는데도 자기 딸 자기 손자 봐주는데 그냥 해주긴 싫으셨나 봐요. 신우한테 한 달에 250만 원씩 달라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신우벌이가 딱 그 정도였거든요. 신우 딴에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나 봐요. 결국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게 그게 다 시어머니 생각에서 나온 거였다며 시어머니와 저를 이간질까지 하려 들대요. 제가 신우 아이를 공짜로 봐주는 게 맞다고 자꾸 시어머니가 옆에서 바람을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돈 줄 거면 집안일이라도 시키라던 시어머니 말 때문에 설거지도 저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라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자면서 저를 설득하려 들길래 신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제 생각을 말해줬네요. 시어머니한테 250씩 드리고 식사 준비며 설거지에 청소까지 다 시키시라. 그리고 공간 사용료를 시어머니한테 청구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돌려받으시라고요. 저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말이죠. 그러면 신우도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신우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력이 끊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저였지만 신우가 그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나빠졌고 신우랑은 거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연을 끊는 게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연 끊고 지내면 저한테는 더 이득이지 않나 싶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남편도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으니 쉽게 풀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